제101화 신데렐라 게임에서는 사랑의 끝에서 시작된 진실, 슬픔 아래 감춰진 계획,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선택의 순간을 담아냅니다. 떠난 사람과 남겨진 사람, 그 속에서 다시 시작된 게임,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는 거짓과 진심, 모든 것이 뒤섞이는 결혼식의 날. 지금 그날의 이야기, 당신의 귀로 전합니다. 달빛 아래 창문은 조용히 열려 있었고, 세영의 방은 텅 빈 채 흔적만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흰 봉투 하나, 그녀의 필체로 눌러 쓴 두 개의 이름, 지석, 명지. 지석은 손끝으로 그 이름을 따랐으며 무언가를 삼킨 듯 깊은 숨을 토해냈다.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공기, 말하지 않아도 남겨진 마음은 느껴졌다. 편지를 열었다. 첫 줄은 조용히 흔들렸다. 지석, 내가 먼저 떠나서 미안해. 무너진 감정이 그의 안에서 요동쳤고, 눈은 읽고 싶지 않은 다음 줄로 향했다. 나는 너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떠나는 거야. 그리고 명지에게는 단 한 줄. 너는 끝까지 너였어.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그녀의 이별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더 깊게 파고들었다. 밤이 지나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지석은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침묵으로 시간을 되새겼다. 모든 선택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누군가는 이별을 견디고 누군가는 시작을 꾸미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가 떠난 걸 몰랐다. 그저 모두가 평범한 하루라고 믿었을 뿐. 그러나 세영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하얀 드레스가 눈부셨다. 긴 베일은 천천히 흘렀고 거울 속 그녀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식어 있었다. 웃고 있는 얼굴 뒤로 조용한 의심이 스며들었다. 명지는 손끝으로 반지를 돌렸다. 검은 네일 아래 차가운 금속. 그건 결혼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건 탈출의 신호였다. 예식장은 꽃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축복은 퍼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엔 들리지 않았다. 오늘 그녀는 이곳을 떠날 것이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시간은 계산돼 있었다. 혼주석의 눈을 피하고 사회자의 멘트를 계산하며 촬영 순서마저 기억했다. 3시 17분. 신부 대기실이 비는 시간. 그 문이 열리는 단 10초. 그 순간이 그녀가 선택한 탈출구였다. 사전에 준비된 드레스 속, 작게 접힌 지하도 출입증, 하이힐 아래 테이핑된 열쇠, 머리핀처럼 꽂은 카드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명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흔들릴 수 없었다. 세영이 떠난 후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모든 건 계산 끝의 행동이었다. 모든 감정은 제거한 상태였다. 진구는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왜 이 결혼을 선택했는지, 그녀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건 잘한 선택이었다. 묻지 않으면 알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이 결혼은 연기였다. 그리고 그 연극은 곧 끝날 것이다. 명지는 거울 앞에 앉아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다. 누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미소. 하지만 그 미소 안에는 칼이 들었다. 그녀는 드레스를 한번 쓸어내렸다. 정제된 숨을 들이마셨고 조용히 시간표를 다시 떠올렸다. 3시 12분. 예식장 복도는 한산해지고 3시 14분. 음악이 바뀐다. 그리고 3시 17분. 그녀는 사라질 것이다. 모두가 환호하는 그 순간 명지는 존재를 지울 것이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었다. 복수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유를 원했다. 어떤 감정도 그녀를 묶을 수 없었다. 심지어 스스로의 후회조차. 신부는 준비되어 있었다. 아름답고 치밀하며 잔혹하게. 햇살이 부서지던 오후. 예식장은 밝고 따뜻했다. 아이보리 톤 천이 흩날리고 살랑이는 꽃잎이 내려앉았다. 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드레스가 몸을 감쌌고 긴 베일이 등 뒤를 흘렀다. 진구는 멀리서 걸어왔다. 흰 턱시도와 푸른 넥타이.
익숙하고 단정한 그의 모습.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축복은 천장을 가득 채웠고 오늘은 모두의 기념일이었다. 하나는 눈을 감았다. 행복은 이렇게 시작될까?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섰다. 그녀의 손을 잡은 친구. 따뜻했고 믿음직했고 조금은 긴장돼 있었다. 신부의 입장이 시작됐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고 하나는 발을 옮겼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누군가는 눈물을 보였고 누군가는 환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명지는 시계를 보고 있었다. 하나의 눈에는 진심이 있었고 명지의 눈에는 시간만 남았다. 모든 감정이 교차되는 공간, 축복과 결심이 맞닿은 예식장. 진구는 떨리는 숨을 삼켰다. 그도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에게 오늘은 시작이었다. 신랑 신부가 손을 맞잡았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다. 한순간 모든 게 멈춘 듯 조용했다. 사회자가 입을 열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퍼졌다. 가벼운 유머가 사람들을 웃겼고 공기는 조금 더 따뜻해졌다. 하나는 눈가를 적셨다.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다.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명지는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3시 15분 신부 대기실은 비어 있었고 보조 스태프는 식장에 나와 있었다. 단 2분 후 그녀는 사라질 것이다. 명지는 미소를 유지했다. 사람들은 그 미소를 칭찬했다. 아름답다. 완벽하다. 행복해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엔 완벽하게 숨겨진 날카로움. 그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결혼식은 계속되고 있었다. 혼인 서약이 시작되었고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구도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감동했고 모두가 축복했으며 모두가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명지는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지우려 하고 있었다. 빛은 창가에 쏟아졌고 지석은 조용히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편지가 있었고 눈은 멈춘 시계를 보고 있었다. 그 시계는 멈춰 있었다. 세영이 떠난 날로부터 시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책상에 앉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섰을 뿐. 모든 게 너무 익숙했고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벽엔 사진이 걸려 있었다. 흑백으로 바랜 두 사람. 웃고 있던 그녀와 그 옆에 어색한 지석. 그녀는 자주 웃었다. 작게 숨을 삼키며 입꼬리를 말아올리고 눈을 반짝이던 여자. 그녀는 흔적을 남겼고 기억은 마음을 건드렸다. 조용한 숨결 하나에도 지석은 멈춰버렸다. 그의 방엔 향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그녀의 향이 흘렀다. 아침 햇살 아래의 커피 향, 비 오는 날의 젖은 옷 냄새, 그녀가 남긴 계절의 조각들, 그것들이 그의 안을 뒤섞었다. 지석은 말이 없었다. 입술을 깨물며 버티고 있었다. 울지 않으려는 아이처럼 고개를 떨군 채 견뎠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명지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지금 어딘지 묻지 않았다. 편지는 받느냐고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말했다. 오늘은 하나의 결혼식이라고. 그 말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지석은 그걸 알았다. 명지의 목소리는 늘 조용했지만 그 안엔 진심이 없었다. 세영은 알았을 것이다.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편지 마지막 줄에 그녀를 남긴 것이다. 넌 끝까지 너였어. 그 말의 의미는 이제서야 선명해졌다. 명지는 늘 똑같았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숨김 속에 움직였다. 지석은 침묵했다. 그 침묵조차 세영의 방식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과한다는 말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사라지는 쪽을 택했다. 하지만 사라졌다고 사라진 건 아니었다. 세영은 아직 모두의 그림자에 남아 있었다. 명지의 결심 속에도 하나의 불안한 틈에도 진구의 미소 뒤에도 그녀의 잔상은 떠다녔다. 그건 슬픔이 아니었다. 죄책감도 아니었다.
그건 사라진 사람이 가진 힘이었다. 지석은 문을 열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오늘의 공기는 차가웠다. 누군가는 웃겠지만 그는 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석은 앉아 있었다. 커튼은 바람에 흔들렸고 그 앞에 명지가 서 있었다. 말은 없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다. 긴 침묵이 방을 감쌌다. 명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잘 지내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자리에 이유가 있다는 걸. 편지는 받지.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석은 고개만 끄덕였다. 말 대신 숨이 먼저 나왔다. 세영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그건 나한테 묻는 거야. 명지는 단호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항상 그랬다. 진심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행동으로 답하는 여자였다. 편지에 적힌 마지막 한 줄. 지석은 그 문장을 떠올렸다. 넌 끝까지 너였어. 그건 무슨 뜻이야? 왜 그게 마지막이야? 명지는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너,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맑고 차가웠다. 숨기는 건 없어. 그냥 말하지 않은 것뿐이야. 그게 같다고 생각해. 지석의 말엔 날이 섞여 있었다. 명지는 피하지 않았다. 그래, 같은 걸 수도 있지. 둘 사이의 거리, 단 한 걸음. 그러나 그 틈은 너무 멀었다. 세영은 떠났다. 그건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게 기억되고 있었다. 넌 세영한테 무슨 말 했어? 명지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그 순간 지석은 확신했다. 명지는 세영을 밀어냈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그건 분명했다. 그녀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사랑했을 것이다. 지석은 일어섰다. 가까워진 거리. 그러나 여전히 닿지 않는 시선. 세영이 널 마지막에 쓴 건 아마 널 용서했기 때문이야. 명지는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넌 아직도 착하구나. 그 말엔 쓰디쓴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지석은 알았다. 이 여자의 진심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진심은 두 개였다. 말한 진심, 말하지 않은 진심. 예식장은 여전히 밝았다. 꽃잎은 천천히 흩날렸고 음악은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다. 하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 사진 플래시, 카메라 셔터 소리까지 그녀의 귀에는 멀게만 들렸다. 진구는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순간 그는 미소 지었다. 하나는 작게 웃었다. 행복해지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 순간 명지는 예식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걸음은 조용했고 동선은 이미 계산되어 있었다. 하이힐 소리가 울리지 않게 발목엔 고무 패드를 붙였다. 3시 15분.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웨딩홀 어시스턴트들은 음향 쪽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명지는 드레스를 걷었다. 안감 속 작은 포켓에서 얇은 카드키를 꺼냈다. 머리핀과 연결된 줄이 바로 열쇠를 당겨 올렸다. 조명 스태프가 지나쳤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드레스 자락을 쓸어내리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쪽 문이 열렸다. 복도 CCTV는 꺼져 있었다. 이 시간 단 30초간 전원이 점검 중이었다. 모든 게 그녀가 만든 간극 속에 있었다. 3시 16분 25초. 명지는 마지막 코너를 돌았다. 하객 한 명과 스쳤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베일은 길게 늘어졌고 명지는 이를 감추는 데 사용했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졌다. 신랑 입장이 진행 중이었다. 예식장은 박수로 가득했다. 하나는 진구를 바라보고 있었고 진구는 천천히 걸어왔다. 모두가 그 장면에 집중할 때 명지는 문을 열고 사라졌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문. 그곳은 외부 연결 통로였다.
정문과는 전혀 반대 방향. 출입 기록도 남지 않는 길. 명진은 숨을 고르며 걸었다. 숨결은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는 드레스를 벗었다. 안쪽에 입은 검정 점프슈트.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복장. 하이힐도 벗어 손에 들었다. 발에는 운동화가 남겨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시계를 봤다. 3시 17분 2초. 탈출은 성공이었다. 신랑의 입장이 시작되었다. 음악이 한층 높아졌고 하객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진구는 정면을 응시했다. 두 손을 모아 걸어갔다. 조명은 따스했고 하나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진구의 미소는 단단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된 듯 보였다.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냈다. 영원히 남기고 싶은 장면. 그 안에는 환희만 있어야 했다. 하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진구는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익숙했고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식장의 조명은 부드러웠다. 생화향이 공간을 채웠고 음악은 살며시 흐르며 모든 감정선을 끌어올렸다. 사회자는 멘트를 이어갔다. 이 순간을 위해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는 눈을 떴다. 그의 말이 멀리 들렸다. 귀 속이 막힌 듯한 울림.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 그녀는 좌측을 바라보았다. 명지의 자리가 보이지 않았다. 순간 작은 이질감이 심장을 찔렀다. 어머니가 손을 잡았고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다. 하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명지는 확실히 거기에 없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박수는 길게 이어졌다. 그 어떤 하객도 그녀의 부재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나는 시선을 돌렸다. 진구는 앞만 보고 있었다. 하객들은 둘만을 응시했다. 그 순간 세상은 두 사람만 남은 듯 보였다. 하지만 하나의 시야엔 명지의 빈자리가 선명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부재는 점점 크게 퍼졌다. 사회자는 혼인 서약을 진행했다. 진구 씨, 이제 신부에게 다짐해 주세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하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조금씩 가빠졌다. 진심이 밀려 들어왔지만 그 안에 불안이 섞여 있었다. 명지는 왜 없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걸까? 하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술은 말랐다. 그러나 그 순간 사회자가 말했다. 신부의 답을 듣겠습니다. 하나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진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사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퍼졌다. 플래시가 터졌고 음악은 다시 고조되었다. 결혼식은 성공이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 자리에 없었다. 명지의 빈자리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결혼식은 끝이 났다. 하객들은 잔을 들었고 웃음소리는 높아지고 있었다. 하나는 테이블 끝에 앉았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진구는 옆자리에 없었다. 사회자와 인사 중이었다. 모든 게 잘 마무리된 듯 아무도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는 계속 신경이 쓰였다. 명지의 부재.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 그녀의 휴대폰도 꺼져 있었다. 예식 전 대화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리허설 대기실의 모습뿐이었다. 드레스를 갈아입기 위해 하나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다. 혼자 있는 공간. 그곳에서 그녀는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거울 위에 붙어있던 종이. 사각형으로 잘려진 메모. 그 안에 쓰인 짧은 글귀. 진실은 항상 거짓의 안쪽에 있다. 명지의 필체였다. 작고 정갈한 글씨. 지워지지 않는 펜 잉크. 하나는 순간 멈췄다. 그 문장을 바라본 채 숨을 들이마셨다. 왜 여기에 이 문장을? 왜 오늘 이 타이밍에? 그리고 왜 자신에게 남긴 것일까? 하나는 메모를 접었다. 가슴 안쪽에 넣어두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탈의실 커튼을 걷었다. 이 모든 걸 설명해 줄 사람. 그건 명지뿐이었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는 없었다. 문자도 도착해 있지 않았다. 마치 사라진 사람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하나는 드레스를 벗었다. 속옷 위로 긴 한숨이 흘렀다. 경계심보다 서늘한 느낌이 먼저 들었다. 그녀는 다시 메모를 꺼냈다. 손끝에 감각이 남아 있었다. 명지의 체온 같은 무게. 이건 경고일까? 혹은 고백일까? 아니면 그냥 작별일까? 하나는 메모지를 손에 쥐고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다. 다시 떠올랐다. 며칠 전 명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 결혼식 날엔 모든 게 정리되겠지. 그때는 별 뜻 없는 농담이라 생각했었다. 이제는 아니었다. 그 말엔 무언가 감춰져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응시했다.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 누군가를 사랑하는 신부가 아니라 무언가를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결혼은 끝났지만 시작된 것이 있었다. 의심, 불안, 그리고 진실을 향한 첫걸음. 하나는 조용히 메모를 접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명지, 너 지금 어디에 있어? 지하 주차장은 조용했다. 환풍기 소리만 울리고 있었다. 명지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하이힐은 벗겨진 채 손에 들려 있었고 발은 먼지로 덮인 바닥을 디뎠다. 지하 3층 끝복도, 벽면에 붙은 철제문, 손바닥 크기의 단말기에 카드키를 조용히 갖다 댔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조명이 천천히 깨어났고 작은 사무 공간이 드러났다. 창은 없었고 벽은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었다. 철제 책상 하나와 낡은 캐비닛 3개.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오래된 기록실이었다. 그녀가 한때 누군가에게 받았던 위치 정보, 직접 확인하지 못했던 진실의 자리. 명지는 캐비닛을 열었다. 서랍 속 문서들이 쏟아졌다. 각종 명세서, 사무계약서, 그리고 이름들. 지석, 세영, 진구, 그리고 자신의 이름.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이곳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 이미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일을 펼쳐본다. 거기엔 몇 개의 대화 녹취록이 있었다. 활자로 정리된 문장들, 날짜와 시간까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읽어나갔다. 그러나 한 장을 넘기던 순간 손이 멈췄다. 녹취 날짜는 세영이 사라지기 전날. 그리고 내용엔 자신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 대화는 잊고 싶었던 날의 기록이었다. 넌 그냥 빠지면 돼. 사랑 같은 건 하지 마. 지석한테는 내가 약점이야. 명지는 그 순간을 떠올렸다. 자신이 세영에게 했던 말. 반쯤 농담이었고 반쯤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남긴 파장이 이렇게 문장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접었다. 손등으로 입을 가렸다. 처음으로 숨이 엉켜 흐트러졌다.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서류들이 흩어졌다. 눈이 마주친 이름들. 지석, 세영, 그리고 자신.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졌다. 오랫동안 감춰온 자부심, 사랑이라 믿었던 태도.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무너졌다. 그녀는 손을 뻗었다. 떨어진 종이를 줍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게 내가 남기고 간 거야? 세영. 그 이름은 공기보다 무거웠다. 명지는 기록실을 나섰다. 지하의 공기는 차가웠고 계단을 오를수록 숨이 가빠졌다. 지상으로 나올 때 그녀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다. 한층 말라 있었고 표정엔 서늘한 기색이 감돌았다. 예식장 뒷문이 열렸다. 햇빛이 세차게 쏟아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러나 그 안엔 그녀가 설 자리는 없었다. 명지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진구와 하나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들은 케이크 커팅을 준비 중이었다. 조명 아래 누구보다 빛나 보이는 한 쌍. 하나는 웃고 있었고 진구는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고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명지는 천천히 걸어갔다. 드레스 자락을 끌며 소리 없이 그들 쪽으로 다가갔다. 지석이 먼저 그녀를 발견했다.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명지는 인사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석, 우리 얘기 좀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실하게 들렸다. 지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옆에 작은 복도로 향했다. 예식장의 소리는 멀어졌다. 이제 두 사람만 남았다. 내가 그날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 지석은 입술을 다물었다. 명지는 조용히 이어갔다. 세영은 내 말이 전부라고 생각했을까? 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다. 무언가를 확인한 뒤 그녀에게 화면을 보여줬다. 세영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나는 그 말이 다는 아니라고 믿고 싶어. 명지는 손끝이 멈췄다. 숨을 길게 들이마셨고 다시 화면을 내려다봤다. 그녀는 나를 믿은 걸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혼란스러웠을까? 지석은 말했다. 그녀는 너를 미워하지 않았어. 그게 더 아프더라. 명지는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그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겠지. 지석은 물었다. 그게 뭔데? 명지는 고개를 들었다. 차갑고 또렷한 눈동자. 진실을 끝까지 가보는 거야.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일 수도 있어. 지석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도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말없이. 그러나 확실히 달라진 감정으로. 하나는 화관을 벗었다. 머리핀이 천천히 흘렀다. 거울 속 얼굴을 바라봤다. 피곤한 웃음이 남아 있었다. 축복의 흔적은 선명했지만 가슴은 묘하게 불편했다. 명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녀는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는 벽에 기대 섰다. 팔을 감싸 안은 채 몸을 작게 접었다. 그녀는 메모를 떠올렸다. 거짓의 안쪽에 진실이 있다. 짧지만 강한 문장 하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명지는 왜 그 문장을 남겼을까?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진구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수고했어. 오늘 정말 예뻤어. 하나는 억지로 웃었다. 고마워.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어두웠다. 진구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너무 긴 하루였지. 그래도 이제 우리 시작이야.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시선은 피하고 있었다.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진구는 눈치를 못 챘다.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밖으로 나가자고 말했다. 하나는 따라 나섰다. 예식장 바깥은 붉은 석양. 사람들의 인사가 이어졌다. 진구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손에 남은 체온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어딘가 명지가 나타날까? 기대 반 불안 반. 그러나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지석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고 어딘가 모르게 지쳐 있었다. 하나는 다가가 물었다. 언니 혹시 봤어요? 지석은 고개를 저었다. 명지는 오지 않았어.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그녀는 가방을 꺼냈다. 메모를 다시 펼쳐보았다. 그 문장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진실은 항상 거짓의 안쪽에 있다. 하나는 숨을 삼켰다. 명지가 남긴 건 단서였다. 무언가를 알리려는 의지. 그녀는 메모를 접었다. 눈을 들고 말했다. 그럼 나도 찾아볼게요. 언니가 숨긴 게 뭔지. 지석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엔 더 이상 순진함만이 남아있지 않았다. 명지는 외곽 도로를 따라 걸었다. 건물은 하나 둘 지나쳐갔다. 구불구불한 언덕을 올랐다. 바람은 서늘했고 해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손엔 한 장의 종이를 쥐고 있었다. 그건 오래전 세영이 건넨 주소였다. 그땐 의미 없던 메모. 지금은 다르게 보였다. 폐공장 근처 낡은 2층 주택. 문 앞에 멈춰선 그녀는 숨을 고르고 벨을 눌렀다. 응답은 없었다. 문은 닫힌 채 조용했다. 한 번 더 눌러보았지만 안쪽에선 아무 소리도 없었다. 명진은 망설였다. 그녀의 발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대로 돌아서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은 틈 하나가 보였다. 창문 한쪽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창문을 밀자 미세한 먼지가 날렸다. 안으로 들어섰다. 실내는 어두웠고 기계 부품이 널려 있었다.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있었고 옷가지 몇 개가 널브러졌다. 누군가 살고 있는 흔적이었다. 명진은 방 안을 둘러봤다. 서랍 하나를 열었다. 노트가 하나 들어 있었다. 세영. 표지에 작게 적힌 이름. 그녀는 손끝으로 문자를 짚었다. 노트를 열자 날짜가 적힌 메모들, 수십 개의 대화 기록, 그리고 사진들. 그녀는 사진을 들었다. 한 장, 또 한 장. 그 속엔 자신이 있었다. 놀란 표정, 진구와 나란히 걷는 장면, 심지어 지석과 말다툼하던 순간까지. 그녀는 숨을 삼켰다. 이건 누군가의 감시였다. 계획적이고 집요한 관찰. 노트 맨 끝장엔 익숙한 글씨가 있었다. 너는 몰랐겠지. 이게 얼마나 오래된 시작인지. 명진은 손을 떨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누가 남겼는지 알고 있었다. 그 이름이 천천히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진구. 진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바라보며 숨을 고른다. 열람 확인 메시지가 떴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명진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제 말해야 할 시간이야. 진구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네. 그녀는 책상 앞에 섰다. 두 손은 가볍게 쥐어졌다. 질문은 없었다. 눈빛이 먼저 말을 했다. 그 파일, 너였지. 진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부터 준비했어. 누가 먼저 움직일지 지켜봤지. 세영은 왜였어? 왜 하필 그녀였던 거야? 진구는 자리에 앉았다. 모니터를 돌려보였다. 녹화된 회의 영상 하나. 날짜는 첫 방송 전날이었다. 영상 속 세 명의 인물, 지석, 명지, 그리고 진구.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 서류 몇 장이 펼쳐졌다. 목소리 하나가 울렸다. 세영은 불안정해 보여. 다른 사람의 말이 이어졌다. 초반 반응도 약하지. 중심에서 살짝 빼는 게 어때? 명진은 화면을 응시했다. 그 장면 기억나지 않았다. 그건 편집된 기록이었다. 무언가 의도된 조작이었다. 진구는 화면을 닫았다. 모두 자신의 말은 남기고 책임은 지우려 했다. 세영은 알았어. 우리가 그녀를 밀어낸 걸. 명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내 방식이야? 기록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 진구는 미소 지었다.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지. 그리고 넌 후회는 없나? 진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녹취록과 사진들, 세영이 메모와 대화 기록. 진구는 그걸 그녀에게 내밀었다. 선택해. 이걸 지울지, 세상에 내보낼지. 명진은 봉투를 들었다. 그 속 차가운 무게가 전해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이건 내가 결정할게. 너희가 아닌 나 자신이. 진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그녀를 보내주었다. 명진은 돌아서 걸었다. 손엔 모든 진실이 쥐어져 있었다. 하나는 메모를 또 펼쳤다. 종이는 구겨져 있었고 글씨는 흐릿해져 있었다. 거짓의 안쪽에 진실이 있다. 짧고 뚜렷한 문장 하나.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명진은 어디로 간 걸까? 왜 아무 말도 없었을까? 그녀는 무엇을 본 걸까? 진구는 여전히 다정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는 변함없이 웃었고 하나는 그 미소를 피했다. 그녀의 눈은 흔들렸다. 지석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명지는 오지 않았어. 그 말이 지워지지 않았다. 하나는 핸드폰을 열었다. 명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답장은 없었다. 통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봤다. 입꼬리를 올려봤지만 표정은 따라주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명지와 함께한 시간들, 사소한 말투, 사라진 시선, 그 안에 숨은 신호들. 혹시 나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드레스를 벗고 민소매 원피스를 입었다. 속이 답답한 듯 숨을 3번이나 내쉬었다. 화장대를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명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조심히 열었다. 안엔 쪽지 하나. 다른 메모보다 작았다. 혼자 가지 마. 끝까지 확인해. 하나는 심장이 뛰었다. 이건 명지가 남긴 흔적. 그리고 하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그녀는 그 종이를 접었다. 가방 안에 조용히 넣었다. 그리고 곧장 밖으로 나섰다. 예식장은 이제 조용했다. 하객들은 거의 떠났고 로비엔 몇 명만 남아 있었다. 하나는 눈을 돌렸다. 진구가 뒤를 따랐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진구는 따라오려 했다. 하나는 손을 들었다. 잠깐, 혼자 있고 싶어. 진구는 멈춰 섰다. 그러고는 천천히 그녀의 등을 바라봤다. 하나는 문이 닫히기 전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확인해야 해. 지금 모든 걸. 하나는 빛을 따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좁은 복도가 드러났다. 그 끝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어두운 공간에서 얼굴을 가리던 그림자가 불현듯 그녀를 감쌌다. 문 앞에서 멈췄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2번의 확인. 그리고 다시 1번. 문을 열었다. 안에는 고요한 침묵만이 있었다. 서랍이 하나 열려 있었고 그 안엔 종이 뭉치가 쌓여 있었다. 하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서랍 속 문서들이 검은 잉크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지석. 그 이름은 생각보다 더 많은 기록 속에 있었다. 회의록과 메모들, 그리고 날짜가 찍힌 사진들이었다. 그녀는 점차 그 내용을 읽어갔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하나, 지석, 그리고 명지. 그들은 예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모두 연결된 사람이었다. 그 순간 서랍 안에서 다시 하나의 문서가 눈에 띄었다. 세영의 이름이었다. 하나는 손을 떨며 그 파일을 꺼냈다. 사진 한 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세영은 웃고 있었고 그 곁엔 지석과 명지가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지 오래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문서를 다시 접어들었다. 그 이름을 확인한 후 하나의 문장을 떠올렸다. 너는 몰랐겠지. 이게 얼마나 오래된 시작인지. 하나는 문을 닫고 나갔다. 그 손에 들린 진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마주해야 했다. 하나는 복도를 걸었다. 2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다시 한번 생각했다. 모든 것이 의심이 되었다. 세영의 비밀, 그녀가 남긴 흔적. 그녀는 문을 열었다. 이곳이 마지막 장소였다. 조용한 공간에 들어서며 어두운 공기가 느껴졌다. 하나는 문을 닫았다. 손끝으로 탁자를 더듬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다. 녹음기는 켜져 있었다. 그리고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린 끝까지 할 거야. 그녀가 믿고 있는 건 다 거짓말이야. 하나는 손을 멈췄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단 한 명이었다. 진구. 그 이름이 입에서 나왔다. 그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결국 그녀는 알아차리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명확해지겠지. 하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진구는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 세영의 죽음, 그녀가 알아낸 진실, 하나는 숨을 참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녹음기를 꺼낸 후 그녀는 고요히 방을 나섰다.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진실이 있었다. 하나는 녹음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구의 목소리가 반복되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었다. 세영이 죽기 전에 알았던 것들. 그녀는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다. 하나는 조용히 길을 걸었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녹음기를 쥔 손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진구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했다. 세영의 죽음, 그리고 그녀가 알아내려고 했던 진실. 하나는 길을 비집고 나갔다. 그녀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 결심했다. 진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을까? 그는 자신만의 이유로 이 게임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하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다. 모든 단서를 하나씩 맞춰가며 진구의 계획을 밝혀야 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이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그녀가 세영을 대신해 진구의 거짓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진구와 마주할 순간이었다. 그녀는 다짐했다. 그가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면 그 모든 거짓을 밝혀내야 했다. 복수는 이제 시작됐다. 하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진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하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진구는 눈을 들었다. 그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말없이 그를 응시했다. 진구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내가 할 말은 없을 거야. 하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까지 다 알고 있었다. 진구는 웃었다. 그래도 아직 모른다고 생각했구나.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세영이 알게 된 모든 것을 그녀는 이미 깨달았다. 진구는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회복하며 말했다. 너는 언제 알게 된 거지?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이야. 진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래, 끝내자. 하지만 그가 한 걸음 다가서자 하나는 손을 뻗어 그를 멈췄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진구, 내가 끝낸 게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시작해. 진구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의 빛처럼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진구는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흔들렸다.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드러나고 있었다. 이제 말할 시간이야. 하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구는 손을 쥐고 있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며 닫혔다. 하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숨긴 건 모두 드러났어. 진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을 숨을 고른 후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 모든 건 게임에 불과했어. 그렇다면 내가 말한 게임은 뭐였지? 하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내가 다 알게 될 거라고 믿었어. 진구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억제된 듯 했다.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이제 끝이야.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손에 쥔 서류 파일을 펼쳤다. 이 모든 기록, 증거들, 이제 모두 널 향해 돌아온다. 진구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그의 입에서 작은 웃음이 나왔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는 말했다. 그래, 내가 선택한 이 결말은 결국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진구를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속이지 못할 거야. 진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엔 더 이상 반항이 없었다. 그저 고요히 서 있을 뿐이었다.
하나는 천천히 파일을 접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이게 내가 만든 끝, 진구. 그녀는 돌아섰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하나는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남은 것은 단지 진실뿐이었다. 진구는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다. 하나는 그가 남긴 흔적을 지웠다. 모든 기록, 모든 거짓말. 그녀의 손에 쥔 마지막 진실. 하나는 잠시 멈췄다. 창문을 바라보며 숨을 쉬었다. 세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하나는 손끝을 거울 위로 올렸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봤다. 세영의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를 위한 선택을 했다. 세영의 죽음, 진구의 거짓말, 모든 것이 풀렸다. 이제는 그녀의 차례였다. 그녀의 길을 가야 했다. 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엔 새로운 길이 펼쳐졌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세영이 떠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하나는 그 기억을 품고 조용히 걸어갔다. 101화 신데렐라 게임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라디오 드라마 예고편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달빛 드라마 되겠습니다. 행복하세요.